안녕하세요. 포틀랜드에 있는 써니입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그 차박 차량들이 무사히들 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봄이 오고 그러니까 정비도 좀 하고 그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는 제가 듣고 알기로는 한 600여 개 정도의 그 캠핑카 제작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정말 대형, 중형, 소형 업체들 다 하면은 아마 춘추 전국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좁은 땅에 이제 캠핑카들 차량도 엄청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업체들도 피나는 경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캠핑카 한국의 시장들이 무난할까 싶은 생각이 참 많이 걱정이 돼요. 그런데 캠핑카들 업체들이야 자기들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나왔지만은, 캠핑카를 주문하시는 분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캠핑카 업체가 만약에 이런저런 상황으로 이제 인기가 시들해지고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엔저 현상으로 너도 나도 일본 가시는 분들이 한 700만 명 정도 된다 그러죠. 옛날에는 노제편 하고서 난리를 쳤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가시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제 캠핑카의 이제 그 매출도 인기도 좀 많이 떨어지고, 이게 한때 왔던 바람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운행을 안 하거나, 또는 이제 어떤 그 사고라든지 아니면 또 자연적인 현상으로 해서 부품 교체라든지 AS를 받아야 되면은 업체가 사라지고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있는데 또 부품이 조달이 안 된다든지, 중국산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되게 되면은 그 업체에 목을 매달고 계셔야 되는 그 차주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때가 이제 다가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스텔스가 정답이다 라고 제가 스텔스 차량을 생각한 것도 있었고, 끊임없이 이제 차박 전기와 또 이런 여행 채널을 통해서 자작을 하시라. 왜냐면 고생스럽죠. 부품 수배해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만들려 한들 장소가 또 있습니까? 서울 같은데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큼 이제 리워드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오버랜딩을 하신다는 얘기는 국내에만 있어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차를 끌고 러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더 멀리 산골로 간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차가 이상이 있거나, 또 물이 새거나 전기가 안 되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등등 예상치 못한 일들을 우리가 대비를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타 업체에 맡겨서 파키스탄에서 AS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버랜딩 하시는 분의 두 번째 강권사항, 아주 강하게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꼭 자작을 하셔가지고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가 스스로 부품을 어디서 수배를 하고 어떻게 고쳤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지를 가지고 해외로 차를 가지고 나가셔서 오버랜딩을 즐기시기를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금명간 전체 정세를 보니까 차박의 순환시대가 이제 한국에도 도래하지 않을까. 첫 번째 차박지 문제점도 있으면 뉴스에 많이 나왔겠지만, 이제 기성품을 사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점 어려워지시고, 또 많은 재정적인 손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걱정이 되고 그래요. 자, 오늘은 제가 좀 추잡스럽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제 비밀스러운 장소를 한번 초대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화장실 문제예요. 화장실 문제는 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만이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이 있잖아요. 이 차는 전체 아래 면적이 한 평밖에 안 되고, 높이가 지금 제가 여기 이제 침상에 걸터 앉았으니까 딱 요 정도로 딱 설계를 해놨으니까 높이도 이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좁은 공간에 한 치의 공간이라도 꼭 오버랜딩 하는 데에 필요한, 캠핑이 아니죠. 여기서 먹고 자고 해외를 배를 싣고 다니면서 해외를 다녀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의 이 차량 구성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큰 차 같으면은요, 안에다가 샤워장도 넣고 변기도 넣고 누가 못 하겠어. 근데 이제 이 제한된 공간 내에서 적당한 그 해결책을 방과해서 저도 여러 번 모디파이를 하고 개선을 한 게 이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솔루션이에요. 여기도 좀 문제가 있긴 있어.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소니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뒤처리를 하느냐. 우리가 이제 24시간 중에 8시간은 자는 데 쓰고, 그 다음에 8시간은 또 먹는 데 쓰고, 8시간은 노는 데 쓰지 않습니까? 자, 이제 먹었으면 싸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장 큰 이제 문제가 이게 도시에도 있을 수가 있고, 노지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운전 중에 또 이제 급한 일이 또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죠, 상황이.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몇 차례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바꾼 거의 최종적이지만 아직도 좀 문제가 있는 저 나름대로의 대소변 해결 방안을 한번 오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좀 냄새가 나셔도 참고 보셨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현장으로 실물을 한번 직접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제 차량은 이제 이쪽에가 이제 운전석이죠. 비행기로 말하는 칵핏이죠. 그리고 여기 조수석, 운전석.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2열이라고 그러나요? 2열 후방부터는 이렇게 이제 가림 판넬로 이렇게 완전히 고정 판넬이 돼 있어요. 그리고 위에 이제 커튼을 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제 요 커튼은 그냥 일반 커튼이 아니고, 이제 미국식 얘기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블랙아웃 커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빛도 잘 투과가 되지를 않죠. 헝겊이지만은. 그리고 이제 차 유리창 밖에는 이제 선텐이 돼 있지만은 안에서 불을 켜서 바깥에서 전혀 불빛이 안 비치고, 또 우리가 반짝이라고 그러나요? 뭐 반짝이 같은 거 유리창에다 바로 붙여놓으면은 안쪽에서 다 보이죠. 이렇게 반짝이 붙였던 게. 그러니까 이제 스텔스 목적에는 좀 적합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저는 바깥에다가 선텐을 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여기다 이제 또 그 버그네트 뭐죠? 그 모기장 이 또 쳐 있고, 그리고 그 안쪽에가 이제 이 세 번째로 이 녀석이 지금 이 블랙아웃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변기를 좀 소개시켜 드립니다. 여기가 이제 침상이고요. 여기가 이제 뭘 수전이라고 그러나 싱크대. 아직 못 만들었어요. 지금 만들다 말고 부족한 있는데 싱크대도 다 이렇게 숨겨져 있고, 여기는 뭐라고 그럴까요? 뭐 양념통, 반찬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다 닫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공사가 덜 끝나가지고 이 모양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7월 1일경에 워싱턴에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공구 작업을 다 끝낼 생각이고요. 여기 지금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게 이 정도 크기에, 그러니까 여기가 뭐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워낙 차량에다 뭘 많이 집어여 가지고 이게 저의 소변기예요. 소변기. 아유, 이거 뭐 좀 여기 용량이 좀 있는지 좀 묵직하네. 이 녀석이고, 이 녀석은 여러분 이제 보다시피 미국에서는 이게 점심 도시락 가방이에요. 여름에 여기다 이제 샌드위치도 넣고 얼음도 넣고 시원한 이제 소다 드링크 같은 거 넣어가지고 뭐 피크닉이나 공사 갈 때 쓰는 뭐 아주 자그마한, 이게 뭡니까 이게 아이스박스라고 그러나 점심 박스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구입을 할 때 이게 좀 든든해요. 여기 사람이 뚜껑이 이제 개발식이 돼야 돼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다 제가 또 이제 일부러 조그맣게 이제 손잡이도 달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보고 뚜껑을 열고, 그리고 여기서 이 용변을 보죠. 이게 이제 5쿼터짜리니까 약 한 6리터 돼요. 총 용량이. 근데 이제 우리가 저희 집사람하고 여기서 저희가 쓰면은 뭐 한밤중은 충분히 쓰고, 요즘같이 이렇게 주차장에서 이렇게 어디 안 나가고 놀 때는 뭐 화장실 가기도 싫고 그럴 때는 그냥 여기서 이제 일을 보면은 만 하루 정도는 이제 버텨요. 만 하루 정도. 하루 뒤에는 요걸 이제 손잡이를 들고 이렇게 딱 들고, 보통 우리가 이제 쓰는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뭐 도서관이라든지 또 뭐 그로서리라든지 뭐 가게라든지 뭐 anywhere, 하여튼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화장실에 가서 이걸 가서 덤프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차에 오면은 또 저희가 아직은 좀 덜 끝났습니다만, 요 밑에 수도꼭지가 있지만 지금 가변 쪽으로 이 수도꼭지나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제 이걸로 이제 워시아웃 해버려서 이제 정리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위생 정리 문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뭐 든든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깔고 앉아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견뎌요. 잘 견뎌요. 이걸 지금 쓴 지가 한 2년 반 됐죠. 그러니까 아직도 견실합니다. 이렇게 그 위생 관리만 잘 하면은 문제가 없고, 또 이거를 들고 나가서 뭐 사람들이 본다 한들 뭐 점심 박스 안에 물건이 들어있는지는 누구도 기상천외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 들고 제가 주로 하죠. 이제 변기 있는데 들어가서 덤핑을 하고 플러싱 해버리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뭐 미국 음식이나 이거 이제 한국 저 같은 경우인데, 우리 집사람은 이거 아주 뭐 1시간 반마다 써요. 1시간 반마다 저녁에는. 그래서 운전을 하거나 뭐 어디 갈 때에 특별히 그 여성분들은 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은 이게 꼭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야, 이게 이제 저희 걸레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걸레를 겨울에는 또 이제 습기가 발생을 해서 여기가 이제 걸레를 놔두면은 온 차에 또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결로가 생긴다고 그러나요? 그래 안 좋고, 또 여름에 더운 때 여행을 하면은 이름이 또 금방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수분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요만한 이제 조그만한 PVC 컨테이너를 이용을 해가지고 손 닦을 걸레를 이제 이렇게 놓고 있고요. 뭐 휴지는 뭐 아무데나 이제 쑤셔 박아놓고, 저희 집사람이 또 휴지 있는 걸 어디다 놓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항상 이렇게 제가 신경을 써가지고 눈에 띄도록 다 여기다 잘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 음식을 이제 먹고, 특별히 김치 같은 걸 먹으면은 그게 숙성이 돼가지고 있어서 그러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의 어떤 그 김치라든지 깍두기를 먹으면은 이게 또 고춧가루가 있어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에 금방 또 이 한밤중에 사고가 생기는 큰 놈이 또 호출을 해요. 그럴 경우가 좀 있을 때는 물론 이제 그 전에, 자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료 화장실들을 다 이용을 하죠. 근데 뭐 항상 무료 화장실이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운전하다가 당연히 이제 저녁 잘 무렵에는 꼭 이를 이제 딱 보고 준비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뭐 오만 게 또 다 떨어지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밤에 이제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쓰는 이제 비상용 쓰레기통입니다. 이 녀석의 오로지 목적은 나머지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공사 용품들 지금 뭐 이제 모여놓고 있는 건데,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비닐을 덮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밴드를 해요. 고무줄 밴드를 저기 있는데 고무줄 밴드를 딱 해서 이것이 또 풍당 들어가지 않도록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올라 앉아서 큰일을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은 큰일을 보기 전에 먼저 생리학상 작은 거를 먼저 털어버려야 돼요. 작은 거를 털고 이걸 정리한 다음에 큰 놈을 보면은 이제 고체만 남게 되죠. 고체만 남게 돼서 여기다가 고양이 모래라든지 또는 응고제 같은 거를 이제 조금 부려서 해서 적당한 이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요. 뭐 미국이나 한국만큼 이렇게 뭐 또 분리수거를 또 꼼꼼하게 하시는 데가 없어가지고 뭐 이거 버리는 데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어차피 응고될 거니까.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실제 경험상 뭐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그래요. 그렇지만은 여기는 이 작은 놈은 뭐 거의 하루에도 뭐 심할 때는 20번 정도 쓰죠. 저도 그렇고 제 집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주 필수적인 물건이죠. 그리고 이 녀석은 뭐 1년에 비상으로 이제 쓰고 있어서 크게 뭐 비상용으로 해서 여기 창고예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공사를 다 끝내면은 제대로 좀 자리를 좀 잡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해서 용변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이게 뭐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좀 한 가지면 저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이 베드 프레임에 이제 앉아가지고 일을 보니까 이렇게 밑에다 넣고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쪼그리고 앉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를 방향을 이렇게 틀고 이거는 이제 상당히 그 구경이 넓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구경이 넓다 보니까 차량을 운전할 때 이게 출렁출렁 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반드시 이제 운전할 때는 이렇게 꼭 잠궈서 락킹을 해가지고 뚜껑 바깥으로 또 나오지 않도록 조심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뭐 그거야 뭐 우리 집사람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뭐 여기 옆에 또 이제 쓰레기통이 보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이제 쓰레기통이라고 뭐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요 정도 사이즈의 종이 박스를 구해 가지고 덤핑을 해요.
덤핑을 하고 모았다가 일반 여기 이제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는 이제 쓰레기 버리는 곳이 좀 있거든요. 그럼 또 이제 들고 나가서 휴게실이나 이제 들고 나가서 버리고, 그리고 또 박스가 있으면 이제 교체를 하고, 그래서 박스가 이제 이게 이제 종이 박스 아닙니까? 종이 박스다 보니까 견고하지는 못하지만은 또 나름대로 잘 놔두면 한 달 이상 써요. 그리고 이제 갖다 버리고, 그래서 어떤 그 쓰레기 같은 거는 이제 고정 장치를 안 하려고, 왜냐면 이거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고, 이렇게 저희는 그때그때 갖다 버리고, 쓰레기통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화장실에 들고 가고, 요 녀석은 이제 긴급 상황에 1년에 한두 차례 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행을 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뭐 다른 차 구조하고 좀 다른다만, 제가 좀 신경을 썼던 게, 뭐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이러면은 밖에서 나갔다 들락날락거려서 문을 저쪽에 들어와 가지고 2열 문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발에다가 아주 그 물이끼라든지 흙먼지들을 많이 들고 와서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신발장이 사실은 의자 밑에 있어서, 그리고 보다시피 이제 이 중앙 문을 통해 가지고 뒤로 넘어와서 다 일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잘 때는 이렇게 딱 그 커튼을 다 쳐버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방열이라고, 방음이니까 이게 하여튼 열 손실도 좀 막아주고, 뭐 빛 손실은 거의 99% 차단하기 때문에 밖에서는 뭐 대낮이고 한밤중이고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이렇게 다 커튼이 쳐 있고, 대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현재 온도가 뭡니까? 20도 아니에요, 그죠? 실내 온도 20도에 외부 온도가 9도입니다. 그래서 대충 여름이고 겨울이고 이 블랙아웃 커튼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반짝이 같은 경우는 가급적 안 쓰려고 그래요. 차단 효과도 별로 없고, 보관하기에도 좀 물건스럽고 좀 부피가 있죠. 그리고 일단은 뭐 좀 보기도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전부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구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곁들여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점진적으로 왜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왜 이렇게 자작을 해서 여러 번 변경을 하게 됐는지에 이제 소재들을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이 녀석이 이제 저의 가장 중요한 생리 수단을 해결해 주는 말하자면 요강 이죠. 저 오늘 냄새가 났을 텐데 식사 중에 보셨으면은 이해 부탁드리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한번 차근차근 이 작은 차의 디자인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필요하시면 응용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써니였어요. 안녕히 계세요.